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지도자는 아마도 마오쩌둥일 겁니다. 지금의 시진핑도 중국인들이 좋아하긴 하지만 현재 중국 인구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노년층에게는 마오쩌둥은 신것 같습니다. 이 영상은 마오쩌둥 탄생 130년 행사입니다. 당시 홍위병으로 활동했던 나이대의 중국인들이 그 당시의 의상을 입고 과거를 추억하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신증만으로 누군가를 처벌했던 과거를 마치 즐겁다는 듯이 춤을 추는 거 보니 조금은 무섭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그들이 잘못을 때는 홍위병들과 몰려다니며 같은 것을 먹고 같은 노래를 부르며 자신들이 정한 법대로 타인을 판단하고 처벌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문화적 잔재가 남아있는 것이 바로 현재 중국의 공업 문화입니다. 그리고 현재 중국은 정말로 그 옛날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미 돌아갔습니다. 최근 중국에는 평범한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줄까지 서서 먹는 것을 보면 엄청난 맛집이 아닐까 싶겠지만 이 식당들은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국영식당입니다. 맞습니다. 정말로 정부가 운영하거나 지원금을 받아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人民食堂，这个听起来充满旧时代风格的名词，最近在中国引起热议，甚至还火红到青年族群，成了新的网红打卡点。见证凤庆第一家国营食堂的开业，让我们进去看一看上这70、80年代的饭票、粮票。干饭人，干饭，饭饭都是人上人。我们来尝一尝国营食堂的饭菜口感怎么样啊？我先吃为敬。之前还有烤肉，好干。而且大家腌菜腌的很正宗啊，这是我们凤庆人的口感。我们看一下这几个菜，主要是1、2、3，三个荤菜，3个荤菜15块，加2个素菜19块钱。这个水果是免费的，种类也有很多，橙子、火龙果、葡萄，还有那个圣女果。这么一餐，有营养又丰富，吃得饱饱。 실제로 중국 당국에서도 한 끼 가격으로 우위안, 배부르게 먹으면 고위안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노숙자들을 위해서 민간단체들이 운영하는 급식소라는 개념이 있지만 중국의 국영식당은 국가가 모든 중국인을 상대로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2023년에만 중국 전역에 1093개의 국영식당이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과거 중국은 인민의 의식주를 국가가 제공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들의 권리 또한 정부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많은 중국인이 정부의 주장에 반하게 된다면 정부는 이러한 서비스를 즉각 중단할 것입니다. 국가의 경제 상황이 풍족해서 복지의 개념으로 국영식당이 운영된다면 복지의 하나로 보겠지만 현재 중국 경제 상황의 불만을 잠재우려는 목적이라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저렴한 가격으로 식사를 해결할 수 있어서 가난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좋은 게 아니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과거 중국의 역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바로 홍위병 말입니다. 같은 것을 먹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한다. 음식은 문화입니다. 그리고 문화는 인간의 생각을 파고들 수 있습니다. 国营大食堂重出江湖了，吃大锅饭的时代真的要来了。最近呢，全国各地都在兴办国营大食堂，比如说呀，河北省要在未来2年内兴建5000家大食堂，西安的国营大食堂更是已经开造了。明明是一件好事，网友们却纷纷议论，与其说是热议，不如说是畏惧。那这么说，我们是正在走计划经济的老路吗？ 또한 국영식당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상황임에도 벌써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은 크게 3가지인데요. 첫째는 이렇게 지원을 받아도 적자가 나는 국영식당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중국 지방정부가 부동산 거품 붕괴로 세수가 크게 줄면서 공무원의 임금까지 체납하는 상황에서 세금으로 국영식당 유지가 지속 가능할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업로드했던 중국의 폭설 상황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환경미화원들에게 눈을 치우게 강요를 하였는데 그들의 임금이 이미 1년 이상 체납된 상황 말입니다. 둘째는 중국에 그나마 남아있던 시장 경제가 망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저렴하게만 판매한다면 인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자영업들이 줄폐업하게 되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모두가 저렴한 음식을 먹어서 좋은 것 같지만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사업을 통해 일반적인 노동자보다 높은 부를 창출하는 중산층의 씨가 말라버리는 것이죠.
그렇다고 현재 중국의 취업시장이 중국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는 곳이 많은 상황도 아니니 말입니다. 실제로 2024년 새해부터 외신 경제지에서는 중국 전체 인구 14억 명의 약 30%를 차지하는 4억 명의 중산층이 경제 둔화로 쪼그라들 위기에 처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중국의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와 주가 하락, 10년 넘게 이어지는 시진핑 주석의 반부패 척결 등의 영향으로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면서 한 나라의 허리인 중국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신문은 강력한 경제 회복이 없으면 4억 명 규모로 언급되는 중국 중산층은 지금보다 위축될 수 있다는 경제 전문가의 경고를 덧붙였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모두가 같은 음식을 먹는 결과적 평등이 만드는 뻔한 결과입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음식이라고 좋아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낮은 품질과 크게 바뀌지 않는 메뉴는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질리게 만든 것입니다. 我去吃了一顿饭，打的菜量太少，一份菜不够吃2份菜，感觉也是太少了。荤菜不便宜，打的又少，大肠汤比外面的还贵，比人家的少。刚开始是个新鲜时间，常了去吃的人肯定少。 이 영상은 중국 국영식당을 홍보하려고 찍은 영상인데 정작 영상에 나오는 음식의 메뉴들이 간도 제대로 안 된 것처럼 보이는 풀들만 보입니다. 왠지 어떤 맛이 날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결국엔 하청을 받아서 하는 것인데 나름 이윤을 남겨먹기 위해서 음식의 품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현재 많은 국영식당에서는 초창기와 비교하면 빈자리가 많은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곳은 불과 얼마 전까지 중국인들이 가득 찼던 국영식당입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같은 메뉴가 계속되자 이제는 빈자리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번에는 중국의 이러한 변화에 대해 갈등 관계인 대만인들의 재미있는 반응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중국 SNS에 있는 중국인들은 모두 월 수입이 1만 위안이 넘는다고 하는데 5위안짜리 식사로 만족할까 싶다. 5위안 식당에 있는 음식의 질은 어떤지, 신선한지, 음식물 쓰레기는 어떻게 처리되는지, 수익성이 있는지, 정부 보조금은 얼마인지 궁금하다. 드디어 인민공사 시대로 돌아가는구나 축하한다. 식량, 옷, 기름 등은 모두 정부에서 결과적 평등으로 배급하니 모두가 공평하고 서로 비교할 필요가 없어서 좋겠다. 이러다가 중국에서 조만간에 식권을 배급받는 좋은 날이 머지않을 것 같다. 국영이라고 하지만 모두 민간 기업이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어서 중국 공사당 보조금이 없어지면 기업들은 가게를 닫겠지. 이것이 바로 중국이 5천년 동안 버텨온 방식이다. 국영식당을 지지합니다. 나는 이 방법을 중국이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결국에 국유 기업은 사회주의의 핵심이다. 사람들에게 개인 자산을 소유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적 접근이다. 공산주의, 공동번영, 나눔과 평등은 중국 공사당의 삶의 방식이다. 그러나 이것은 중국 내부에서 발생할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중국 외부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제가 영상 앞에서 음식은 문화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이념으로 뭉치자는 중국 정부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밥을 먹는 중국인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바로 국가와 당에 더 충성하자는 생각이 강해질 것입니다. 마치 과거의 홍위병들처럼 말이죠. 그들의 생각이 더 강해질수록 바로 옆 나라인 우리로서는 더 피곤해질 일만 남은 것이죠.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멤버십 가입으로 저에게 큰 힘이 되어주세요. 그리고 영상을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